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지금부터 챙겨라. 연말정산 꿀팁은 어느덧 시간은 흘러 또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야 할지가 결정될 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이 솔솔 나는데 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시간이 빠른데 1년 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또 까먹었어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정확히 뭔가요? 일단 연말정산은요, 우리가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낸 사람이라면 죄송해요라고 하고 다시 돌려받고요. 예. 혹은 덜 냈다면 아유 더 주셔야죠라고 더 걷어가는 정산의 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통장이라고 하지 않고 통장이라고 좀 늘 텅 비어 있어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게 100%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소득세도 떼고요, 지방세도 떼고요. 굉장히 공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세후 금액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걷어가는데 이것을 더 받을지 더 내게 될지 이런 것들에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정확하게는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전 국민 한 명 한 명 소득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일일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과세표준이라는 구간을 나누어서 일단 세금을 걷어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더 걷어가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더 받는 거를 13월의 월급 혹은 14월의 보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 이게 정말 남은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남은 거잖아요. 그 맞아요. 정산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맘때쯤 이 시기에 딱 연말정산 알려드리면서 요거 주의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히 연말정산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해마다 짚습니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조금 짚어야겠습니다. 예. 소득공제는 이제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이 이제 산출세액이 일차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면 거기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하는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소득공제라고 했잖아요. 네. 소득공제 달라진 것부터 좀 알아보면요. 일단 영화 좋아한다. 나는 영화 많이 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료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 7월부터 포함이 돼서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우리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영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즐겁게 관람하시며 소득공제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화 관람료, 이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쓴 돈과 합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식대 비과세 처리가 해마다 됐을 겁니다. 원래 되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 돈이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 월 10만 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2배가 돼서요. 아무래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한 끼만 해도 뭐 10,000원만으로도 한 끼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물가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서 과세 표준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득공제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낮춰주는 낮추는 거. 역할. 그럼 이제 직접 세금의 액수를 빼주는 그 세액공제에서도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세금이 계산돼 나오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출세액 예를 들어서 손익이 100만 원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게 세액공제인 건데 이 세액공제는 이번에 공제율도 되게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하철이랑 버스 등이 해당이 되는 대중교통의 이용 공제율 기존에는 4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80%로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존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나는 좀 어디에서 공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일부러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기존보다 공제율이 2배가 됐으니 공제 비율 좀 크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너무 불안해. 라고 월세로 가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3%로, 17%로 크게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3억 이하인 집에만 이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4억 이하로 또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집에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맞아요. 4억까지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값 오르고 할 때는 이거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혜택도 하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응시료 그리고 대입 전용료 이런 것들도 사실 대입 여러 군데 또 넣다 보면 그 비용도 살짝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세액공제 15%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응시료냐 대입 전용료로 낸 돈에서 그 금액이 15%의 그 금액만큼은 세금에서 액수 자체를 빼준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하면 항상 그 기부금 내역도 챙겨야 되는데 그 기부 관련해서도 세액공제에서 이번에 좀 변경된 거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새로 생겨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를 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개념인 건데요. 기존에는 그냥 정말 기부만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북 저금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요. 3만 원어치 한우를 받고요. 네네. 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요.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진짜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13만 원의 혜택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10만 원 돈 낸 거는 세액공제 받으니까 세금에서 어차피 10만 원을 벌게 되고 그다음 3만 원까지는 답례품으로. 아까 정읍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한우. 한우. 근데 이게 다 다르죠, 지역마다. 맞습니다. 뭐 다른 거. 그럼 13만 원 혜택 받으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연말정산 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뭐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개인연금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봤을 때, 나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라고 할 때 최후의 치트kit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직장인분들이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좀 상당히 많이 넣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이번에 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한도는 기존의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한다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연금에 내가 최대 600만 원까지 다 저축을 했다면 네. 남은 한도인 300만 원 IRP까지 넣어가지고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적용을 받으면 정말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IRP에다가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한도까지 다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납입액에다가 공제율 16.5%를 곱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적용하면은 148만 5천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맞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이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예.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금저축 정보 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노후까지 묶여있는 돈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55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 그러니까 해지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까지 적용을 받은 뒤에 돈을 받는 거니까 예. 사실은 100만 원 받을 것을 16만 5천 원을 빼고 받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빼고 받는 거다 보니까 좀 신중하셔야겠고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뱉어낼 것 같다면 해당 금액만큼만 맞추어서 저축을 하는 게 좀 현명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자면 이렇게 혜택이 좋긴 하지만 네. 이 연금 자체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다. 네. 55세 이전에 그냥 빼버리면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네.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세금까지. 있다. 아하, 알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55세 이후를 기억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항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산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진정한 13월에 월급이 되기 위해서 행동 수칙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항목들, 바뀐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감으로 뭐 아껴 쓰지 뭐 좀 더 많이 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써야 될지를 가늠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미리 봄으로써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 건데요. 예. 여기 지금 당장 들어가 보시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해서 소비한 내역이 반영돼서 나오고요.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표기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역은 10월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네. 실제 사용한 내역 집어넣고요. 그리고 11월, 2월은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면 내가 뱉어내게 될지 더 받게 될지 예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추어서 뱉어낼 것 같다면 연금저축 등의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통장에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이런 가늠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가늠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추가 공제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많이 돌려받는다는 거니까 이 뒤에 항목들을 조금 유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네. 예,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이게 위에 있었는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다 보니까 예측이라는 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이제 뭐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무슨 교육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잘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나 혹은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누구 앞으로 입력하느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혹은 남편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 골치 아파요. 그거. 네,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의
직원의 연봉은 8,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3천만 원을 한 해 동안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의 연봉은 5천만 원, 신용카드는 1,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대학생의 자녀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둘 중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하냐, 이것을 일단 혼나야죠. 너무 많이 썼어요. 예. 대학생 측은 좀 많이 예, 썼죠. 예. 아무튼요. 이거를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넣으면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한지가 나오는데요. 예.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 부인 앞으로 넣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입력값을 넣어보니까 남편 앞으로 이 학생, 그러니까 자녀의 사용 내역을 입력을 해보니까 8만 원 공제가 가능했고요. 아내, 부인 앞으로 넣었을 때는 13만 원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네, 즉 연봉이 조금 더 낮은 사람 앞으로 넣었을 때 이 마지막 최저 구간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건데요. 이거는 스스로 계산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지금 이용 가능하신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이용해서 네. 가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무조건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천차만별인 이 값을 좀 미리 예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요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원천 징수한 1년치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일까요? 1번 환급금 조회, 2번 확정신고, 3번 연말정산.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